특정식이고요. 이렇게 같이 4명이서 뭐 응급구조사 언니 2명. 저희 집이에요. 코카 어때? 이 순간이 너무 즐거워요. 써니 언니 어때요? 순발이 오그라들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여러분, 직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13년차 간호조무사 언니 써니 언니, 안녕하세요. 6년차 간호조무사 코카, 안녕하세요. 그리고 3년차 대학병원 응급구조사 안녕하세요. 저희 모찌 언니를 초대했습니다. 저희 재밌게 인터뷰 시작해볼게요. 이제 써니 언니는 끝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름맞이 같이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모찌 언니부터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급 응급구조사 3년차이자 현재 간호학과 2학년인 34살 김모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6년차 일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입학했고 31살인 코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응급구조사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라는 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직접 지인으로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구조사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1년 정도 일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진짜 완전 빠방한 데서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는 저희 코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저는 개인병원에서만 일했고요. 네. 첫 직장에서는 2년 정도 근무했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와, 6년의 베테랑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응급구조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실래요? 네, 우선 병원마다 하는 일이 많이 다른데요. 그 종합병원에서는 심전도라는 것을 찍었고 ABJ 검사를 했고 추가 피검사, 깁스, 네. 심폐소생술, 옆에서 수술 보조하는 일도 했었고 상처 소독 등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이랑 그 옆에서 드레싱이라는 네. 이제 상처 소독을 하고 네. 깁스하고 또 EKG라는 그 심전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깁스가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일 맞아요?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솔직히 응급구조사가 아. 더 잘하고 학교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아, 네. 아무래도 저희 그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갈라치기 아닙니다. 모든 직군 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번에는 저희 6년차 코카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접수 수납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에서 어시스트 쓰고 그 다음 내과다 보니까 검진을 많이 해요. 내시경실. 그래서 내시경 검사가 들어오면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찍고 뭐 주사 있으면 주사 놓고 대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일하는 거 다. 이번에는 저희 모찌 언니한테 여쭤볼게요. 응급구조사하면 사실 의료계열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응급구조사에서 왜 간호학과에 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자리가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학병원에서 많이 뽑지 않고 네. 대부분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이에요? 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다시 정규직으로 만약에 전환하는 거는 네. 극히 일부고 몇 프로 정도 돼요, 전체에서? 100이라고 치면 10%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진짜 제 적네. 주위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많이 뽑지만 네. 구조사로 업무를 하는 병원이 거의 없고 아. 또 대우가 안 좋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업무를 다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병원이 많고 네, 또 연봉도 매우 작아요. 대학병원 기준이 아니면 종합병원 기준으로 믹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섞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섞었는데 연봉은 작고 대우도 안 좋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가기가 좀 많이 껄끄럽죠. 아무래도 간호사에 또 생각한 이유는 취업할 자리가 많고 폭이 네. 넓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응급구조사 잘 하고 있는데 간호학과 새로 시작하기 좀 어려운데 왜 왔는지 많이 궁금했어서. 그게 가장 컸어요. 그렇구나. 왜 간호조무사 6년을 잘 하고 있다가 간호학과로 왔는지.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다 보면서 네. 좀 저의 한계를 많이 봤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지식 같은 것도 적고
적으니까 간호대학 들어감으로써 배우고 싶었어요? 네네 간호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사실 그 설명하거나 이런 데에선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대라는 나이가 이제 새로 대학교를 들어가기는 사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우선 너무 힘들었고요. 결정하는 거? 네, 이게 다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 엄청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년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학교를 보낼지. 진짜.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고 네. 그리고 20대와 30대 이게 머리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근데 전 머리도 머리인데요. 체력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맞아요. 맨날 빈강의실에 의자 3개 붙여가지고 자고 있거든요. 진짜 맞아. 수업하다 끝나면 언니들이랑 우리 친구 밥 먹을 동안 저 의자 붙여가지고 자고 있고 입학 결정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는 학경운행제로 들어왔는데 네.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네. 자기가 하던 업무를 놓고 올 때는 보통 연봉을 생각을 하거나 자기의 경력을 생각을 하는데 온전히 두고 왔다? 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오게 됐는지 주저하지 않았는지. 제가 아무래도 남편이 간호사이거든요. 현재 대학병원 간호사고 그리고 몇 달 동안 남편이랑 저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어떡할까?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이 많았고 저는 응급구조사로 마지막에 근무를 끝내고 네. 원래는 한 달 정도 쉬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제가 졸업을 15년도에 했는데 그때보다 자리가 더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좀 안 되겠구나.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괜찮은 곳이 있으면 출퇴근이 2시간 반인데 그렇게 되면 돈도 못 모으고 자취하면 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저도 돈을 벌어야 또 시집도 가고 할 텐데 그래서 멀어지면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남편이 간호사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다시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네, 먼저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권유를 했냐 물어봤더니 제가 응급구조사 때 서로 많이 부딪혔거든요. 네네네. 그때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되게 꼼꼼하고 일도 잘하고 놓치는 거 없이 하니까 간호사 하면 일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럼 한번 시도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요? 진짜 신기하다. 뭔가 보통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간호사이신 분들이 말리거든요. 저 하지 말라고. 다른 길로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많이 하시는데 간호사이신 분이 이렇게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일단 6년차 내과에서 일했던 친구가 그 간호조무사를 그만두고 간호학과에 오기 쉽지 않았었는데 그 결정이 어렵지 않았는지. 어려웠지만 저를 좀 더 성장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환자분들과 응대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뿌듯할 때도 있었거든요. 뿌듯한 것도 있으니까 간호사로 일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커카님부터 물어볼게요. 근데 학비나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아뒀던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고 가끔씩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귀여워. 이번에는 모찌 언니. 네, 저도 학비랑 생활비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났다. 두 분이 만나셨던 게 대학병원에서 이제 남편분이 간호사고 응급구조사로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아무래도 종합병원이랑 대학병원에서는 항상 같이 간호사랑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서로 일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이 겹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협력의 예를 들자면 응급구조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심전도를 찍는 것인데 심근경색 의심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심전도를 찍어요. 찍고 또 학교에서 심전도를 따로 전공으로 배우거든요. 아 진짜? 응급구조사분들 대부분이 심전도를 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전도 찍을 때 심근경색 환자니까 전공의 선생님이 같이 있거나 바쁠 때는 혼자 가서 찍거든요.
그때 만약에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심전도가 나오면 바로 전공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간호를 준비를 하세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네네. 또 이렇게 협력을 하고 드레싱이라고 상처 소독을 할 때 네. 제가 일하느라 혼자서 일하거든요. 대학병원에서는. 네. 안 그런 대학병원도 있는데 아. 네, 바빠서 바로 못 갈 때가 있어요. 진짜 바쁘겠다. 네,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때 제가 다른 데에 이제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소독할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먼저 소독 좀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협력을 하고 지냅니다. 아 그렇구나. 되게 세부적으로 맨 처음에 제일 컴퓨터 타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네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응급구조사와 간호학과 공부의 차이. 다가가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응급구조과는 심폐소생술, 응급 환자에 관한 거를 다 배워요. 그래서 뭐 전문 심장소생술, 전문 소아소생술, 외상소생술, 네, 이런 걸 배우는데 네. 간호학과는 아무래도 다가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말 그대로 환자를 간호하는 과목이잖아요. 네네네네. 응급구조과는 말 그대로 그냥 응급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처치하는 걸 위주로 모든 것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는 네. 아무래도 기본 간호학, 성인, 모성, 네. 아동, 여성 간호학 이제 저희가 배울 간호 지식과 간호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배움의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이제 뭔가 119 구조대원분들이 예를 들면 자살한 분을 먼저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응급구조사도 그런 일을 하나요? 아니요, 그때는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문의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사망하셨는지 네. 확실히 보거나 이제 심폐소생술 하면서 오면 네. 바로 CPR실로 들어가가지고 네, 환자를 살립니다. 그렇구나.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하진 않는구나. 네. 간호조무사와 그 공부했었을 때 간호학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공부. 일단 공부 시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그 자격증 시험을 봤을 때는 2달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간호사 면허증은 4년 정도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실습도 나가야 되고 공부할 과목도 되게 많고 좀 깊게 배우는 것 같아요. 학은제 했는지. 아니요, 저는 학은제로 안 하고 네. 개졸자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학은제. 네, 저는 학원제로 들어왔습니다. 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네. 학점은? 학점은 4.4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 간호학과 들어오고 나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랑 수월한 과목.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인체구조와 인국이. 거의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부는 하는데 머릿속엔 들어가는 건 없고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 재미있었던 과목은 다문화 건강과 이해 그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든데 네. 그 중에서 뽑자면 미생물. 오, 혜리? 네, 미생물이 가장 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병 이름이 다 비슷하고 이 약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병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수월했던 과목은 아무래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네. 의학용어, 간호용어. 아, 대박이다. 가장- 써니언니는 의학용어 제일 힘들어했거든요. 맞아. 그죠? 간용이 저는 가장 쉬웠고 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와, 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저 인구기가 1이라고. 근데 저 이번에 바뀌었어요. 2학년 1학기 하면서 기본 간호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 너무 많아요. 프로토콜 구두로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모르시는 분들 설명하자면 카페 레시피를 한 20개를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컵을 준비한다, 두 번째 얼음을 넣는다, 세 번째 술을 뜨거운 물에 50ml 넣어서 섞는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서 인국이 깼습니다. 기간식 1위! 네, 다음으로 할게요.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이게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일을 하면 좋을지 추천.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일단 자기 자신의 업무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컵하네. 네, 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요. 진짜? 네. 둘 다 똑같이 얘기하네. 13년차 간호조무사 써니 언니 같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사람이 오히려 그렇구나.
왜냐면 약간 다 다른데 보통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간호사에서 성격이 센 사람이 오래 병원에 남아있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의외다. 네. 저도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 같이 네. 일할 때는 편한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너무 자기 주장이 세거나 하면은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둥글둥글한 사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같이 일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분야의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저는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네. 약간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정신과 간호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론 제가 평소에 범죄에 네. 관심이 좀 있어서 법의학 간호사도 좀 하고 싶어요. 법의학 간호사가 되려면 네. 경북대 과학수사대학원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제발 제 머리가 그때까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서울대 간호학과에 나오신 분이 네. 법의학을 이제 전공을 하시는데 지금 그 학교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밖에 없나 싶어서 지금 네. 여쭤봤어요. 어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은지. 저는 내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과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네네. 내과 쪽이나 아니면 인공심장실에서 일하고 오. 싶습니다. 네. 정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원티드가 뭔가. 그럼 이번에는 간호학과 입학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꿀팁. 제가 대졸자로 들어와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면접관 분들에게 네. 정말 오고 싶다는 것을 어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네. 좀 임팩트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면접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해도 네. 막상 시험장에 가면 정말 떨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되뇌이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 간호학과 그 면접 볼 때 꿀팁.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진짜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1학년 때는 3교대 싹가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고 2학년 1학기가 되고 나서 딱 학교나 아니면 회사 끝나고 딱 집에 오잖아요. 그럼 거짓말 아니고 땅바닥에 저희 집 땅바닥에 누워서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누워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강의실 가서 잠자거든요. 체력 관리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일단 솔직히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변명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공부하느라 따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험 앞두고 준비하는 방법. 성적이 그래도 좋으신 편이잖아요. 예전 대학교에서 네. 평균 4.3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면접 준비를 가장 열심히 했는데 네. 아무래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수만 외우고 계속 반복을 했고 면접 전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대졸자 친구들한테 좋으라고. 평소 생활과 음악 계획. 난 기본 간호학 좀 그거 복습할 예정입니다. 기본 간호가 너무 많아서. 저는 평소에 학교 수업 끝나고 거의 매일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하고요. 아 진짜? 네,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서 안 그러면 답이 없거든요, 제가. 방학에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잠도 충분하게 자고 그리고 마시고 싶었지만 못 마셨던 술도 마시면서 오늘 많이 마셨거든요. 네. 지원했던 학교. 저는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학, 네. 서울대학교, 네. 경인여자대학교 이렇게 4군데 지원했습니다. 코카님은요? 저는 서울대랑 그다음 네. 수원과학대, 그다음 경인여자대학교, 네. 안산대, 네. 동남보건대, 네. 부천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역 씨 응급구조사가 이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아무래도 제 관점에서 보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네. 정규직인 간호사가 너무 일단 부러웠고요. 근데 하지만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거는 네. 그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지친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 남자친구도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업무에 좀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바빠서? 네, 너무 바쁘고 또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또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많이 오면 또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업무량 때문에 가장 이거는 업무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응급실은 정말 정신이 없고 환자가 쌓이면 답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 친해졌다 싶으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그 다양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고 여튼 업무량이 너무 많고 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네. 많은 직원들이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봤었을 때 밥 못 먹는 경우 많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래서 초콜릿바 이런 걸 챙겨 오거나 일주일에 한 두세 번도 못 먹을 때도 많고 아예 못 먹어요? 네, 환자가 쌓이면 못 먹어요. 힘들겠다. 답이 없거든요. 네. 간호조무사로서 일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인식. 저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매체로 많이 봤는데 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되게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 지금까지 일했던 병원 분위기. 분위기, 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맞는 업무는 개인 플레이, 그리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네. 또 응급 환자가 생긴 경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가을이나 겨울에는 되게 바쁜데 그때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네. 되게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좀 풀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간호학과 준비 기간이랑 입시 질문. 저는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준비했고요. 면접장에 들어가면 먼저 면접관 분들이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입시 질문이 귀의 기능을 물어보셨고, 그리고 응급구조사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백신은 왜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좋아요. 저희 친구는 얼마나 준비했는지. 저는 시험은행 2년 준비하면서 이제 독학사 2과목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간호학과 붙었을 때 반응 어땠어요, 주변? 주변 반응이 멋있다, 대단하다, 그다음에 힘든데 잘할 수 있겠냐 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같이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부러워했어요? 네,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언니 네.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저는 먼저 남편이 가장 많이 기뻐해줬어요. 오. 네, 너무 잘 됐다고. 오. 이제 우리 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네. 같이 열심히 잘 일하고 살자고 이렇게 음. 말을 해줬고, 그리고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다들 축하해주고, 그리고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생했다고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친해진 네. 이제 의사랑 간호사 동생들이 있는데 네. 그 동생들도 본인 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줬어요. 그렇구나. 네. 학과에서 공부할 때 어떤 게 즐거운지, 그리고 공부할 때 느낀 점. 저는 다문화 건강과 이해랑 네. 인간행동의 이해라는 과목을 되게 재밌게 배웠어요. 음.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하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네. 즐거운 점. 알아가는 즐거움. 언니는요? 그럼 솔직히 공부는 솔직히 즐겁지 않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같은 반에 이제 친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공부하면서 근처에서 같이 간단히 맥주 한잔 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가장 즐거웠고 이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느낀 점은 외울 것이 정말 많다. 진짜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언제 외우나, 내 머리가 잘 버텨뒀으면 좋겠다. 막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다음. 직접 본인이 봤었을 때 간호사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 일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일하지는 않았어요. 뉴스나 매체를 보다 보면 되게 고군분투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보면서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저는 우선 간호사 한 명당 볼 환자들이 너무 많고 일단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 또 돈도 못 받아가는 게 가장 큰 고충인 것 같아요. 특히 응급 환자가 많이 오게 되면 네. 베드수가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 베드수를 넘게 되면 그만큼 할 일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담당 의사랑 전화도 해야 되고 오더도 받아야 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 정신없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성향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이게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한 명을 또 욕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상한 소문을 내고 그런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신입 간호사분들의 고충이 아닐까 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팩폭입니다. 그리고 나 유튜브 시작하면서 진짜 무서웠던 게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아, 그 말이 생각나요. 백의의 전사. 진짜 진짜.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얘기 듣고 엄청 빵 터졌었는데 내 미래야. 저는 근데 사실 저 의료원 멘토링 받았을 때 진짜 솔직히 좋았거든요.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계속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재밌는 썰보다 약간 힘든 썰 듣고 싶어요. 솔직히 일하면서 재밌는 썰보다는 네. 힘든 썰이 많은데 네. 좀 어이없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예를 들자면 119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응급 환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냥 몸이 간지럽다고 타고 오고 술 취해서 다쳐서 왔는데 응급실에서 남동 부리면서 욕하고 물품 던지고 그런 환자들도 많고요. 그럼 폭행지 안 돼요? 되죠. 그죠? 네, 돼요. 아 진짜. 그래서 협조도 안 하고 우와. 20만 원 환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네. 응급구조사는 근무마다 한 명씩 일을 해요. 네네.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오면 답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일이 쌓이는데 저 음.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계속 밥 얘기해서 죄송한데 밥을 먹은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없었고요. 네. 밥을 못 먹을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항상 주머니에 초콜릿 가지고 다니고 당 떨어지면 또 먹으면서 일해서 근무하는 동안 살이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네. 현재는 또 많이 쪘습니다. 간호조무사 하면서 힘든 썰. 저는 가을 겨울에 되게 힘들었어요. 내시경이 정말 많은데 분 간격으로 이제 오전에는 계속 예약이 잡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바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예방접종 한창 맞았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 수는 이제 그대로인데 일은 배로 늘어나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병원에서 제일 좋았던 복지? 진료비는 안 받고 그다음에 검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가족분들은 30%, 그다음 네. 본인은 50%, 그리고 예방접종도 50% 이렇게 할인을 해줬어요. 언니는? 제일 큰 복지는 의료비 혜택인데 특히 대학병원은 본인 진료 60% 할인이 되고요. 가족들도 30에서 40% 할인이 돼서 그게 가장 큰 복지였습니다. 만약 암수술 이런 거여도 그렇게 많이 할인해 줘? 받아요. 좋다. 이번에는 입학을 앞두신 분들한테 한마디. 이게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만 봐도 간호학과에 들어오세요 보다는 네. 오지 말라는 글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어떤 직업이든지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취업만 생각해서 오면 조금 힘드시겠죠. 근데 진짜 본인과 너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이상 다들 잘 버티고 열심히 간호사 생활 하시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공부 양도 많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간호학과 공부하면서 응급구조과 다닐 때 제가 성적 증명서를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봤는데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10여 년 전인데. 근데 10여 년 전이든 현재든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맞아.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동영상보다는 맞아. 간호학과에 관련된 영상과 글을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다 하실 수 있고요. 맞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전 진짜 느끼는 게 어디 가든 약간 이상한 사람은 똑같이 있고 와, 사람만 그냥 많지. 맞아요. 뭔가 힘든 건 다 똑같고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다 문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또 유독 약간 태움이 있는 건 맞겠지만 약간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지 않나. 간호학과 입학을 앞둔 사람한테 한마디. 저처럼 이제 노베이스 상태로 입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공부를 한번 훑어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 2학기 때 인지구조와 기능을 배웠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간호 공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들어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생명과학 한번 훑어보고 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인터뷰 소감.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직생이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간호학과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유정의 미를 꼭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호학과 공부 힘들지만 맞아. 복습 열심히 하고 강의 때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평소에 공부 안 하면 힘들겠죠? 그리고 병원 실습이나 처음에 취업하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일에 지치고 사람한테 지쳐가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랬고요. 그래서 실습 가서든 처음에 취업하시고 나서 선생님들 예민한 걸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빠서 그러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들 친해지고 둥글둥글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본인이 일을 잘한다는 조건하에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이랑 병원 생활 둘 다 힘들지만 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간호학과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생이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텃세 얘기가 살짝 느껴지는데 네. 텃세가 그럼 보통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에요? 텃세. 길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한 3개월이면 이게 일을 하면 서로 어느 정도 스타일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지 네. 아닌지 그러면 이제 다 보여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로도 많이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보이는 방법 꿀팁 이런 거 있어요? 예쁘게 보이는 방법이요? 네. 일을 열심히 한다. 아 진짜. 네. 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빠릿빠릿하게 눈치 있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게 하고 싶은데 빠릿빠릿 안 되는 사람 어때요? 안 되면 그래도 일이 느려도 네.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소감. 이렇게 멋지분과 직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고요. 인터뷰 하는 거 처음이었는데 좀 떨렸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고마워요. 네. 같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같이 해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 학기에도 같이 의지하고 공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 시간이죠. 지성이